안녕하세요. 유혜영 TV의 유혜영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참 부부 사이의 불화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실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에 이제 화목하지 못한 이혼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결혼이라든지 무슨 별거라든지 또 아주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부 한평생 행복한 가정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장 작은 사회가 뭘까요? 바로 부부 공동체죠. 여러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가장 작은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 공동체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 공동체가 되고, 또는 한 집안의 공동체, 이렇게 일가 친척의 문중의 공동체가 있고, 또는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등으로 이제 확대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작고 기초가 되는 이 부부 공동체, 가장 작고 기초가 되는 이 부부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따라서 이 부부가 행복한 것, 부부가 화목한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와만서생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보다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부 화목 만사성이다. 이제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 가와만서성의 핵심 요소는 부부 화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가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죠. 가정의 행복이나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부 화목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본인이 1971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54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다 자신의 삶이 파란만장하죠. 본인도 예가 되겠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본인은 두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두 자식을 키우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가 친척과 지인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꾸준한 노력과 공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돈을 넉넉히 벌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변변치 못하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주 변변치 못하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죠. 능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해서 지나치게 과한 요구를 계속해서 남편에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네는 얼마를 버는데 당신은 이게 집거리만하게 벌어와서 어떻게 생활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과하게 계속 추구하면 문제가 된다. 누구네는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네는 차를 샀대, 이렇게 그 샀다는 것은 사달라는 얘기거든요. 누구네는 냉장고를 샀는데 참 좋던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남편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죠. 한두 번 말하는 것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과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면 남편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남편 능력 수준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알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많은 사람들이 모으지 않고 오히려 좀 돈이 적은 듯한 사람들이 모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알뜰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대부분의 남성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죠. 인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럼 잡일을 하는 것보다는 미장일을 배운다든지 조정일을 배운다든지 또는 목수일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문성을 가져야 더 좋은 사회적 경제적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전문가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접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다소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이제 약간 좀 철이 좀 부족한 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주 별 볼 일 없이 그저 지저분하게 살다가 고생하고 자칫하면 병들어 고생하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하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부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커야 된다고 본다. 이제 이게 좀 말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나, 자식보다 남편을 먼저 챙기고 자식보다 아내를 먼저 챙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커야 된다. 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 엄마가 아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이런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아내는 좋은 아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기르면 그게 소위 마마보이라고 하는 건데, 아들도 사회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 하는 얘기예요. 아들을 더 챙겨야 될 일은 많겠죠.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먼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들을 챙겨라. 또 아내보다 딸을 소중히 여기고 이뻐한다든지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딸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꼭 특히 여자분들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더 챙겨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남자는 가정에 쓸 돈벌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자녀 기르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우선 돈벌이가 우선 급하고 어렵죠. 당장 벌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며 아내가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아내가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남자는 단순하게 좀 힘이 들지만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만,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하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하랴,
또는 자식들 챙기라 하다 보니까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우라가 쌓인다.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생산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젊은 시절은 그런 상황이 다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노인이 되어서 이제 노년을 보낼 때는 아내의 그 심리적인 불안감, 압박감, 불편함을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유지되는데 아내의 역할도 엄청나죠. 자,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를 그런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가 가사에 벗어나고파 이렇게 그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귀찮다는 얘기예요. 우선 싫다 이런 뜻입니다. 귀찮다, 싫다, 모르겠다 뭐 이런 여성의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여러 불행이 초래하죠. 뭐 초론이라든지 황혼이여이라든지 별거라든지 뭐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니 특히 노년에 대해서는 아내의 그런 심리를 잘 헤아려서 더 그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자,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 화목이 가장 중요하죠. 그 중에서 아내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상당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그냥 이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해요. 아주 별거, 남자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고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막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의 그 감성적인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남자가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자, 우선 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잔소리하면 남편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남편의 경제 수준에 맞게 가정을 잘 꾸려가고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남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노력해야 그나마 더 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 부부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챙기는 것이 많겠지만 먼저 아버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또 아들에게 아버지의 소중함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해라. 이것이 안 되면 아주 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해방이 상당히 중요하니 특히 노년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게 배려를 해서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건전한 종교 생활입니다. 이 종교의 가르침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전한 종교 생활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 부부의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 종교 생활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이 건전한 종교여야 된다. 본인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성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신교회 뭐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뭐 침례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이런 개신교도 괜찮고 특히 원불교도 상당히 철원에도 원불교 교당이 있습니다만 원불교도 상당히 건전한 종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교도 뭐 상당히 좋은 종교죠. 특히 동성의 시몬사에 계시는 언뜻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주지 스님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본인의 책을 사본 적이 있고 또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시대요. 그런 분의 지도를 받아도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모쪼록 모든 부부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본인의 제시한 이런 견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